안녕하세요. 79기 1차 인사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프로젝트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셋째로 프로젝트 조원과 함께 어떻게 협업하여 진행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로 프로젝트 코드 흐름에 대해 설명드리고 시연하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란 기업이 존재하면서부터 늘 필수 자원 요소 중 하나로 분류되어 함께 관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 자원 요소에 비해 과거 단순 인간을 하나의 노동자원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사에 대한 관리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다른 원자재와 같이 돈을 주고 단순 노동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근래가 되면서 인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져 기업 시각에서도 투자도 늘고 다양한 형태의 관리가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인사관리라는 형태가 계속 발전되면서 만들어진 형태고요. 저희가 오늘날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수정하고 있는 여러 변화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제는 여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 한시 방향부터 인적 자원을 분석해서 관리하고 자격증 취득같이 재능 개발에도 회사가 돕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 인적 자원 관리도 하고 금태에 대한 여러 형태를 고려하기도 하며 급여도 단순 노동 자원을 사는 것 같이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수당, 보너스, 환경 요인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프로젝트화하기 위해 모델링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근태 부분을 보면 유스케이스 부분인데요. 컴포넌트를 액터에 배치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태와 관련되어 신청자라는 액터가 어떤 업무들을 볼 수 있고 처리자가 그중 어떤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지 개요와 형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모델링을 본다면 프로젝트 시작 시 이렇게 모델링을 해두면 코드 구현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느 엔티티에서 다른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도 할 수 있고요. 혹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느 데이터가 잘못 전달되고 있는지 혹은 어느 엔티티를 잘못 사용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가 꼬이지 않고 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가능했었습니다. 보시면 한 사원이 존재하고 이 흐름이 발생하기 위해 사원이 정해진 날에 자신의 1근태를 등록하고 그 1근태들을 모아 관리하고 그 모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월 근태 관리에서 월간 실제 근무 시간,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시간 혹은 결근 일수, 지각 일수와 같은 여러 1근태 형태를 누적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의 연차나 근태의 부분 혹은 회사에서 운영함에 따라 기본 근무 시간, 기준 근무 시간, 휴일 등을 모델링함으로써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모델링을 미리 해둔다면 구현에 있어서 어떠한 흐름으로 정리할지, 어느 엔티티가 존재 연관성이 있고 업무에 연관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개발 환경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프로젝트 간 협업을 위하여 빅버킷과 보다 그 빅버킷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스트리 툴을 활용했습니다. 앞단 개발을 위한 뷰 프레임워크와 나아가 더 개발을 강력하게 해줄 넉스트와 연관해 상태 관리를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는 피니아, 타입스크립트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넉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Vuex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Vuex 대신에 피니아를 사용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느낀 점은 피니아와 넉스트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간 전이를 자동으로 관리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간의 일관된 상태 관리에 있어서
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단은 자바 언어와 스프링 부트를 기반으로 마이바티스, JPA 등 구조 프레임워크와 툴을 사용하여서 DB로부터 사용한 오라클에서 넘어올 자료들을 처리,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희 조는 2명이었지만 협업을 위하여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 단계를 보여드리자면, 첫째로 프로젝트 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들어간 이후 원장님께 매주 지도를 받아 피드백과 함께 문제점이나 새롭게 수정해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모델링 확인, 수정 및 추가입니다. 실제적 업무를 공부하며 구현할 컴포넌트가 어느 파트의 부분인지 생각해보고 데이터 모델링을 확인하며 파악한 부분과 어떤 부분들을 매칭시켜 변경할지 짜보거나 엔티티의 변화를 위하여 어떤 부분을 체크할지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셋째로 설계를 바탕으로 DB, 백, 프론트 부분에 코드화시키기 위한 공부를 하며 수정, 제작하였습니다. 넷째로 빅버킷 소스트리를 활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설계하거나 수정한 부분들에 대해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한 번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서로 코드를 풀해서 당긴 상태로 서로 체크를 2번씩 하며 느낀 점을 말해보았습니다. 구성원이 2명이다 보니 딱 특정 업무 분야를 나눠서 진행하기보다는 같은 부분에 동시 투입하여서 그 안에서 업무를 세분화하여서 함께 진행함으로 함께 느낀 점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소스트리를 사용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백단 부분이고요. 앞단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날짜별 등록도 했고 각 커밋한 이제 이유, 프로젝트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메모도 했고요. 조만간 이렇게 교대로 자료를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처리해야 할 큰 목차로 근태, 기초정보, 일용근태, 직원기초관리, 급여 브랜치를 만들었고요. 각 조원별 마무리되는 파트가 있으면 서로 올려 그 브랜치에서 확인하게 했습니다. 보시면 소스토리 중에 커밋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프로젝트와 코드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수정이 있는지 혹은 오류가 있는지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편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아가 내가 현재 프로젝트를 수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른 조원이 만든 거에 대해서 풀을 당겼을 경우 저희가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단순 복붙하는 느낌이 아니라 당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도 동시에 이 소스트리가 체크를 해줘서 단순 복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과 에러도 한 번 더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당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지금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면 코드 폐기라는 또 버튼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체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어서 프로젝트의 구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예로 전체적인 프로젝트 앞단에서 뒷단으로 연결되는 코드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1근태 등록 파트입니다. 1근태 클릭 시 뷰티파이 문법에서 V 다이얼로그 안에 액티베이터 프롭스를 해두면 뒤에 따라오는 연동된 템플릿 동작에 따라서 이 프롭스 액티베이터의 속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 이 프롭스 액티베이터가 V 버튼이라는 형태의 뒤에 따라오는 템플릿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액티베이터는 지금 버튼의 행동 속성을 이 순간은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버튼을 클릭하는 행동의 모션에 맞춰서 이 다이얼로그가 반응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로 볼 수 있는 게 여기 바인드, 프롭스를 바인드 해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는 순간 지금 기본적으로 이 is attended dialog visibly false 처리가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는 순간 true로 바뀌면서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은
모달 스테이터스가 인설트로 바뀌게 되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달 스테이터스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insert day attend라는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한해서 피니아 사용한 형태의 코드 형태와 피니아 미사용 시의 형태를 두 개를 비교하고자 등록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피니아를 사용한 문법이고요. 피니아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엑시오스 URL을 넣어서 호출하는 형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우선 엑시오스를 요청과 응답에 사용한 이유는 간편한 API 구조와 요청 처리도 손쉽게 할 수 있고 비동기 작업을 통하여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수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기화 작업일 경우 다른 작업을 기다렸다가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지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엑시오스의 비동기화 처리로 다른 작업을 끝나길 기다리지 않고 병렬적 작업이 가능하므로 한층 효율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지금 이렇게 피니아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엑시오스를 통해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인 피니아나 뷰엑스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데이터의 일관성도 좀 더 높이고 그 구조의 유지 보수성과 데이터의 재사용 혹은 중간 단계를 한 가지 더 거침으로 인하여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용이한 방법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스토어 피니아 부분을 사용한 문법이고요. 이 안에서 또다시 API에 그 add day attended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출된 그 API 엑시오스 형태는 지금 포스트 방식으로 URL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된 URL을 통해서 이제 백단의 컨트롤러 화면인데요. 앞서 엑시오스 함수에서 포스트로 호출했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는 포스터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컨트롤러에서 퍼사드에서 서비스로 DAO로 연결, 마이바티스 문법을 통해 DB가 넘어오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어서 인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급여 업무 부분의 내용을 프로시저와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의 사원은 기본급 더하기 초과 수당들의 합계에서 공제 금액들을 뺀 금액이 실제 실급여액이 되게 됩니다. 이 계산 과정을 위해서는 첫째, 기준급여, 즉 회사에서 정한 기본급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 기본급 계산을 위해서는 그 직책에 맞는 기본급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호봉에 따른 비율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지를 기본값으로 가져와서 계산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초과 수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무, 심야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해서 각 근무 형태별 근태 정보를 통해 이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된 값을 기본급에 곱해서 추가로 이 초과 근무 수당에 해당하는 수당 비율을 곱해서 그 값들을 총 합산하여 초과 수당액의 총합을 구하게 됩니다. 이로써 기본급 플러스 초과 수당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급 플러스 초과 수당을 합하면 총 급여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은 제가 받는 돈은 아닙니다. 제가 받는 금액은 실급여액인데 총 급여액에서 이제 총 공제액을 빼줘야 하는데 총 공제액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소득세와 4대 보험료입니다. 이 소득세 계산하는 부분을 보시면 간혹 오해하시는 부분이 자기가 소득이 2.5억이면 2.5억이 속한 범주인 세율 38%를 2.5억에다 바로 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5억을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 세액이라고 해서 그 전 단계에 있는 금액까지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자기가 2.5억을 벌었지만 1200만 원까지는 0.06, 즉 6%의 세율을 내게 되고요.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에는 15%의 세율,
4,600부터 8,800까지 24% 세율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자기가 해당되는 범주에서는 1억 5천에서 2억 5천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만 이제 35%의 세율을 내게 됩니다.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시저에 하위 세율 누적 공제액을 여기 앞에 금액으로 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샐러리에서 직전에 지금 토탈 샐러리에 담겨 있는 값이 직전 금액이기 때문에 총액에서 직전 금액을 빼서 나머지 차액을 세율로 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4대 보험료를 각 코드화 시켜둔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금액에 맞춰서 계산하는 프로시저의 계산식을 넣었습니다.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필요한 금액을 공제율에 따라 계산하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 합쳐서 총 공제액의 액수가 산출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변수에 담아서 먼스 샐러리의 엔티티에다가 인설트를 하도록 프로시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시연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출근을 해서 근태관리에 보시면 1근태 등록이 있습니다. 와서 오늘 날짜를 선택하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부에 강종윤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무 타입을 보시면 뭐 기본적인 회사에서 필요한 출근 퇴근이나 뭐 공적인 목적으로 외출하는 공외출, 공기사가 있고요. 자기의 개인의 목적으로 외출, 귀사하는, 귀사가 이제 회사로 돌아온 거죠. 귀사하는 이런 형태로 짰습니다. 출근을 하게 되면 시간은 지금 현재 시간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수를 설정해 두었고요. 추가를 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근태관리에 가서 1근태관리 체크하게 되면 오늘 날짜로 등록해둔 6월 15일을 등록 마감하면 이렇게 6월 15일 강종영 9시 22분 시작 시간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정해놓은 퇴근 시간이 종료 시간이 18시이기 때문에 18시로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근태관리로 가서 15일에 1분 일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일하기 싫어져서 퇴근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제가 이름을 까먹어서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종영 씨네요. 15일 강종영 씨가 1근태 추가를 해서 퇴근을 찍게 된다면 이제 시간이 24분으로 바뀌었죠. 2분간 근무를 했습니다. 1근태 관리에 가게 돼서 15일을 조하게 돼서 등록 마감이 된다면 종료 시간이 아까는 18시였지만 9시 24분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토요일이기 때문에 휴일 근무로 부분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휴일이 아닌 케이스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뭐 6월 12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출근했고요. 12일로 날짜로 등록 마감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출근이 찍혔고요. 11일. 그래서 방금 9시 26분 시각으로 평일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6월 14일 날짜로 강정국 씨를 등록했는데요. 이 회사에서 정해놓은 시작 시간이 기본이 9시입니다. 출근 시간이. 근데 지금 보시면 9시 26분이면 출근 시간이 지나간 거기 때문에 부분이 지각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여부에서
그래서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각 여부에 Y 처리가 되게 되고요. 이제 처리한 날짜 14일, 15일을 확인하게 되면 읽을 때 조회 승인에 가면 뭐 전체 사인 조회해서 사원 조회해서 뭐 시작일 14일, 15일 해서 승인 상태 올로해서 현황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각 지금 일근태를 등록한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뭐 휴일 근무나 뭐 지각을 했지만 출근했다는 걸 인정했을 경우에 체크를 해서 그 관리자가 근태 승인을 해주게 되면 근태 승인이 완료되면서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태 정보들이 쌓이게 되어서 급여의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월 급여 등록에 보게 되면 저희가 근태 데이터를 쌓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2024년 3월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급이 계산돼서 출력되고 있는데요. 이런 출력되는 금액이 있고요. 한 가지 더 확인을 시켜드리자면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12월을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실지급액이 빵원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아직 12월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승인 상태가 Y로 된 사람의 실지급을 클릭했을 경우에 이 사람의 월급 정산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에 버튼이 확인만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상태가 노인 사람을 클릭하게 되면 관리자가 이 사람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거는 좀 잘못됐는데 하고 삭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승인 대기하거나 승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 상태가 Y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어서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은 프로젝트에서 제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원장님께 추가로 지도를 받고 한번 코드를 짰었는데 수정까지 한 부분입니다. 인사발령 파트인데요. 처음으로 인사발령을 등록하는 이 프로시저를 작동해서 등록을 했고요. 이 등록할 때 발령 호수나 일자, 직급, 부서, 호봉, 근무지 등 발령 형태에 따른 정보를 필수 정보를 인설트하게 되고요. 원래는 인설트가 된 경우에 발령 호수에 대하여 바로 상태가 승인이 되면 제가 업데이트가 되는 트리거를 한번 동시에 짜려고 했었거든요. 프로시저 트리거를. 근데 이렇게 바로 짜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프로시저와 트리거를 한 테이블을 참고해서 명령을 주게 되면 그 백단에서 뮤테이팅 오류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뮤테이팅이라고 하면은 변이 뭐 이런 뜻인데요. 즉 변형 오류라 함은 프로시저나 트리거 둘 다 DB의 엔티티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문법입니다. 근데 서로 변형시킬 수 있는 문법이 한 테이블을 참조하게 되면 그 참조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테이블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은 참조할 수 있는 기초 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고하는 가운데 테이블이 변하게 되면 제 테이블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변형 오류라 함은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해 주는 거였고요. 둘째로 이제 원장님께 설명을 들은 부분으로 공부한 것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게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트리거는 단순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이제 새롭게 올리는 데 사용하는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트리거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무슨 업무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인설트 되게 됐는지 체크를 할 수 없고 업무상의 파악이 힘들어지게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트리거를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저희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프로시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인설트를 시킨 이후에 추가 테이블을 통해서 트리거를 발동할 수 있도록 두 단계에 걸쳐서 추가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6가지 업무 목적으로 인사 발령을 생각했었는데요. 그 6개의 목적에 업무가 보이도록 개연성이 갖춰질 수 있도록 6개의 테이블을 생성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6개의 테이블의 모양인데요. 6개의 엔티티는 업무 형태가 퇴직, 휴직, 부서 이동, 직급 변화, 호봉 발령, 파견 근무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 6개의 경우에 따라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 프로시저를 조건절을 줘서 처리해야 될지 생각해 봤었는데 지금 현재 현업 기업들을 찾아본 결과 최근 회사에서는 부서를 활용해야
활용하여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운영이 필요한 뭐 총무부나 생산부, 인사부 이런 거 외에 대기 발령 부서와 파견 부서를 설치 코드화해서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기 발령 부서와 파견 부서를 설치하고 코드화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대기 발령의 경우 퇴직할 사람이나 휴직할 사람을 구별하는 데 사용하였고요. 나아가 이 대기 발령에 된 사람들을 퇴직, 휴직으로 구별을 해서 리타이어먼트 테이블이나 리브 테이블에 넣어 그 테이블에 인설트 되는 순간에 트리거를 할 수 있도록 프로시저와 트리거의 충돌을 막았습니다. 파견 부서의 경우에는 그 직원이 이동할 파견 근무지 정보를 같이 넣어줌으로써 변동이 있다면 그 파견 근무지에 변동 직급도 넣었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디스패치 테이블이라는 곳에 기초 정보를 넣어 그 다음에 직원의 기초 정보가 트리거를 통해서 변경하도록 업무도 보이고 기초 정보도 변경하도록 2단계로 작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 또 추가로 세 가지 형태가 이제 호봉이 바뀔 수도 있고요. 직급이 변할 수도 있고요. 부서가 발령이 나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급이 변하게 되면 어포인트 포지션이라는 테이블을 통해서 업무상 이동한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통해서 인설트를 했고요. 인설트 되는 순간을 통해서 트리거를 통해 그 직원의 기초 정보를 바뀌도록 했고요. 뭐 부서 이동은 디파트먼트 무브라는 테이블, 호봉은 어포인트 호봉이라는 테이블을 통하여 정보를 남기고 트리거를 통해서 기초 직원 정보를 변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에 인설트 되게 되고요. 이어서 트리거 사용한 부분을 한 예로 코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리거를 사용한 부분인데 은퇴 테이블 트리거입니다. 사원 기초 정보에서 이 트리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고용 상태를 퇴직 날짜로 바꾸도록 처리해 놨고요. 퇴직하는 사람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대기 발령 부서로 보내는 경우가 처리가 많기 때문에 대기 발령 부서인 DPT00 부서 번호로 해서 처리하도록 변경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앞에 프로시저에 계산된 부분과 트리거에 처리된 부분이 충돌하지 않도록 따로 코드화 시켰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보시면 이제 직원정보관리가 있고 인사 발령이 있는데요. 인사 발령 신청 파트에 가면 이렇게 직원이 쭉 나오고요. 현재 이름과 부서가 나오는데 케이스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뜨게 되고요. 첫 번째 사람은 부서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령일은 다 오늘 날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올리니까. 네, 수정한 부분입니다. 네, 이것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발령부서에서 총무부지만 이제 영업부로 발령하는 걸로 처리하고요. 이제 엄정영 사원은 생산부에 있지만 파견 근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견 부서로 이동해서 이제 발령 근무지 처리에 이제 여기가 회사가 아직 규모가 작아서 파견 갈 수 있는 데 울산 지점밖에 없지만 울산 지점으로 처리하고요. 이제 인사부에 있는 엄정국 사원은 호봉을 좀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엄대국은 차장인데 이 사람을 승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에서 부장으로 처리하고 이제 강종용 이 사람은 이제 좀 회사 생활이 힘들어져서 잠깐 휴직하는 상태로 대기 발령을 해서 휴직을 하도록 하고요. 홍윤의 사원은 뭐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 대기 발령을 하고 발령 형태를 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이거 78개 하나 기능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저거 그냥 저기는 기존. 네, 제가 선택한 내용이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화면을 좀 축소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선택한 내용들이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등록을 누르게 되면 한 번에 다 처리가 되고요. 인사발령 관리되게 되면 제가 방금 요청했던 6가지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뭐 잘못 발령 관리가 된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엄정국 호봉이 올라갈 일이 없는데 올라갔다 싶으면
클릭해서 삭제 처리하면 삭제도 되고요. 만약에 이 5개는 이상이 없어서 다 처리가 되게 된다면 제가 잘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5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직원 기초 정보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정윤 같은 경우에 파견을 가게 되고 이제 강대국 같은 경우에 부서가 바뀌고 이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하면 완료가 되고요. 이제 직원 정보 관리에 가게 되면 기본 정보를 하게 되면 아까 강대국의 총무부였는데 영업부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홍인에는 오늘 날짜로 은퇴하게 됨으로 인하여 고용 상태가 재직 중에서 은퇴 날짜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강정용은 고용 상태가 재직 중에서 휴직 중으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보 관리에 가야 이 직원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나오는데 아까 엄정영이 파견 가면서 근무지가 울산 지점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세계전자 울산 지점으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처리가 다 기초정보에서도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로써 79기 인사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